지금 여기 현 상황은 우리가 방송 중에 뭐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요. 미래통합당이 18석 다 가져가. 우리 안 받을 거야. 진심이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주호영이 법조사에 있었던 거죠? 마지막 행선 마지막에. 그럼 저를 술래했던 거야? 그렇다고 알려져 있네요. 그 법조사에 김종인이 갔던 거죠? 예. 참, 네. 그래서 뭐 그림이 보기 좋았다더라. 근데 이분이 원래 종교가 불교예요? 일단 궁금한데? 지역 내려가면 아마 개신교 교회 다닐 것 같은데? 근데 비주얼은 불교 느낌이 납니다. 삼장법사. 근데 뭐 템플스테이 잘 하셨는지 얼굴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놓고 지금 18석 안 받겠다 하니까 민주당이 멈칫한다 이런 기사인 거죠, 지금? 근데 이제 분위기가 이제 넣어도 이런 분위기네. 이게 식당에서 서로 계산하겠다고 막 애쓰는 아저씨들 같이. 넣어도 아니다 네가 챙겨라 막 이런 식인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이렇게 된 거 법사위 뺏기나 다 주나 무슨 차이가 있나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차라리 지난주에 하겠다고 했을 때 확 했어야 더 문제가 또 길어지지 않는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멈칫하면서 이걸 엄청 고민하는 타임이 있을 거예요.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이게 정반대로 말하면 양쪽이 다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은 그렇게 해주길 바랄 수 있는데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미래통합당은 예결위 등등 국토위 등등 해가지고 진짜 알짜 상임위 가져오고 싶다는 마음의 뜻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상임위 위원장을 우리 당에서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머릿수가 필요한데 상임위 위원장을 가졌을 때 가지는 이익이라고는 그냥 특수활동비 조금 더 나오는 거 외에는 정치적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호영은 그걸 잘 알고 있죠. 근데 초선은 그걸 모른다고. 뭐 상임위원장 갖고 있으면 뭐 대단한 힘이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주호영이 여기 전국 사찰 순례를 하는 거죠.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건 법사위하고 예결위.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중요한 건 법사위 예결위 정도. 나머지는 그러니까 정말 영리한 야당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여의도 연구원 빡시게 연구소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받아줄 수밖에 없는 반대할 수 없는 법안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수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민주당은 반대할 수 없는 그런 법안의 허점들을 찾아가지고 계속 상임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발의하는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도록 그래서 야당 활동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죠. 지금 국회하고 민주당은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한 말은 거의 100% 맞습니다. 상임위를 18개 다 가져오나 뭐 11대 7로 나누나 욕 먹는 건 저쪽에서는 똑같이 욕하고요. 그렇죠. 이쪽에서는 똑같이 칭찬해요. 그러니까 저쪽 눈치 사실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명분 쌓기라고 해도 지금이 6월 22일이죠. 사실은 이번 주 안에 추경이 통과가 돼야 되고요.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 다 돼가요. 근데 아직까지도 원구성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이제부터는 못하면 못한 만큼 미래통합당이 그러니까 18개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 나왔을 때요. 살짝 눈치 한 하루만 보시고요. 전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쪽 어차피 다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요. 저쪽이 지지까지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은 무엇이 급하니 무엇이 중한디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보면 민주당이 다 가져오세요. 여기서 또 뭐 사양하는 척하고 뭘 니들이 받아라 말아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한겨레 보도 때문에 이제 이번 주 안에 조영희가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사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만나러 갔던 미통당 성일종 의원 얘기로는 민주당이 하는 거 보고 결정할 것이고 복귀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한 것이니까 안 올 가능성도 반 이상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얘가 지금 그 6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던 당일날로 사퇴 결정을 했던 이유는 야당의 원내 사령탑 쪽을 공석으로 비워놔가지고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지금 공전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자맹을 떠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명분이 없게 만들려고 이렇게 작전을 편 건데 왜 갑자기 돌아온다고 하지? 문재인 대통령이 오라고 하니까 순순히 온다고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성일종 의원 얘기가 직접 만나러 갔다 왔는데 올 가능성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진짜 법사위 주지 않으면 안 온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가게 되면 뭐냐면요. 말씀하신 3차 추경이 6월 4일 날 올라갔거든요. 6월 4일 날 올라갔으니까 개원하고 나서 5일 만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한 달이 다 돼간다고요. 그럼 시간을 더 끌게 되면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어 이제 우리는. 이래 되면 그냥 18개 다 가져버리고 그냥 그 욕 18개만큼 먹는 걸로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밖에는 지금 이제는 방법이 맞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법사위에 그렇게 집착하는 일종의 법사위 패티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 거대 여당을 이 견제할 장치는 법사위원장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니들 180석 있어봐야 법사위 우리 장악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라는 그러니까. 반대 표현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얘네들은 우리 쪽에서는 법사위 갖고 니들은 예결이랑 국토위 가져가면 되잖아. 이게 처음에 협상 아니었다 그러죠. 근데 요거 상황을 안 받아들이고 지금 임명한 법사위원장을 다시 내놓고 우리가 법사위원장 안 주면 안 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맞아. 이 정도 되면은 민주당에 저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법사위원장 영향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회법 고친 다음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각 상임위에서 바로 본회의 상정하게 국회법 고친 다음에 줄 테니까 그때 법사위원장 하라고. 여기서 가장 예타는 사람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렇죠. 어제 청와대에서 강민석 대변인이 한 말 중에 이런 거예요. 3차 추경이 지체될수록 국민 고통 연장이 된다.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 지금 6월 22일입니다. 빨리빨리 재빨리 뭔 말을 하고 예산 심사 같은 걸 해도 사실 이달 안에 통과되기 힘들어 보이고요. 다음에 추경이 하루 지연하면 390만 명이 고통이 하루 더 연장되는 거다. 그 390만 명 중에 한 명이 여기 있습니다. 왜? 뭔데? 그 추경이 그 포함되어 있는 거죠. 프리랜서 지원. 요거 밑에 요거? 예. 나 이거 아직 신청 안 했는데 되나? 다음 주에 한번 그러니까 해보려고. 이게 안 되면 고통이 연장된다니까. 그렇지. 빨리 고통스러워해 빨리. 자영업자, 특수직 고용직, 프리랜서 등 114만 명에 대한 그러니까. 1인당 150만 원 지원, 와. 55만 개 긴급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그 이야기는요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지난주 방송하고 지지난주 방송 보면은 3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KBS도 안 해주는 거 새날이 합니다. 좋은 방송. 시청료도 못 받는데 그러니까요. KBS가 2,500원. 할 일을 대신해주네. 자, 어쨌건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민주당한테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 무슨 뭐 바보 같은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민주당 힘내라고. 눈치 보지 말라고. 이제 됐어. 이제 밀어붙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지지한 사람들이 뭘 못하면 일단 욕하기 바쁘신데 일부러 하시더라도요. 한편이라고 생각하면 욕해놓고 나면 뻘쭘하잖아요. 응원부터 하시자고. 겁먹지 말라고. 당당하게 가라고. 그치? 우리가 막아줄게. 주호영 막아줄게. 그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핵무장론 잠깐만 언급하고 갈게요. 오세훈인 근데 그 홍준표가 한 말 있죠. 연예인형 정치인, 진정성 없는. 그러니까 북한이 저러고 있으니까 대한민국도 핵무장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청래 의원하고 이제 온라인상의 설전 이게 이루어지고 있더만요. 이거 길게 다룰 사실 문제도 아니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이 핵무장 하려면 그 핵무장론은 아주 오래 묵은 이야기라서 우리 방송으로 수도 없이 다뤘어. 지금 대한민국은 핵무장 불가능.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꾸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게 제일 나쁜 놈들인 거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야 대한민국은 다 할 수 있죠. 우주선도 만들 수 있고 우주 정거장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핵무장이라는 걸 한다는 전제를 빼고라도 핵무장이라는 말을 대한민국 외교부 차원에서 말을 꺼냈을 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게 단 하나라도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의 수로 따지더라도 우리한테 이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봐봐요. 그 짓을 왜 해? 오세훈 주장이 이거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 도라이가 진짜. 대한민국 그냥 폭망하는 거고요. 다음에 한미,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한미 원자력 협정 파기, 한미 동맹 파괴.
미국의 대남 경제 제재 가능성 등 여기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오세훈의 핵무장론을 그게 현실이 되려면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은 이거는 무시한 채 핵무장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전혀 못하는 거죠. 정청래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년대 중반에 북한이 NPT 탈퇴를 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90년대 고난의 행군의 기간을 거쳤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제재를 다 받게 되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제재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일궈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핵 하나 가지려고 그것을 우리가 왜 하냐 이거지. 개틀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 냉정하게, 그러니까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보복하거나 무역 제재를 하기에는 우리한테 지금 기대고 있는 기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 오세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세훈의 말입니다. 당위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핵무장 카드를 만지작거림으로써 미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거라고. 핵무장이 아니라 핵무장이라는 카드만 외교적으로 만지작거렸을 때 우리가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냐고. 미국에 대해서. 그냥 미국의 우파를 더 자극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나오는 입장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만들어줄 뿐이지. 우리한테 도대체 어떤 이익이 돌아오냐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은 다른 비유를 하면 약간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겁니다. 밖으로 나와. 라고 이렇게 뭔가 당근 이런 걸 제시하는 상황. 이게 해외 정책인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밖에 쏘아붙여. 너는 왜 그러고 있냐고 쏘아붙이면요. 영원히 밖으로 안 나오는 상태가 돼요. 그 손해를 가장 먼저 보는 게 대한민국이죠. 이 한반도가 어떤 전쟁의 기운만 들이쳐도 대한민국 경제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대한민국 섬나라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개방하고 핵을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얻는 이득이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커.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그 문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맛있는 당근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그냥 같이 싸우라는 거잖아요. 정말 못 사는 딱 하나 핵만 갖고 있는 저 국가랑 싸우라는 거잖아요. 이런 모자란 놈들이 대한민국 정치권에 현실적으로 있는 거고, 이제 정치권의 평가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관종이다. 그 고민정 의원이 정치 엄청 신인이잖아요. 이 정치 신인한테 또 졌어. 그러니까 오세훈은요, 선거 나가는 족족 퇴석지고 있거든. 서울시장 내려놓은 다음에 종로에 선거 나갔었죠. 그럼 보통 그 정도 되면은 오랜만에 재기하려고 정치권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졌어. 그러면 대부분 정치 포기하거든. 또 스멀스멀 가만히 있다가 기어 나와가지고 또 광진으로 갔어. 또 고민정한테도 졌어. 이 정도 되면 정치 은퇴해야지. 그래서 이 뉴스 밑에 댓글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5세 훈이 어린이. 5세 훈이 어린이. 4-5세. 죄송합니다. 예. 네, 오래된 개그여가지고 무슨 또 새로운 게 있나 싶어서. 잠깐 5분 쉬시고요. 네. 그러니까 4-5세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호랑이 좋아하는 어린이 보면요. 이렇게 사람 지나가다가 그 호피무늬 옷을 보면 그게 호랑이인 줄 알고 이렇게 만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5세 훈이 어린이도 전쟁 놀이를 좋아하는 어린이는 놀이와 현실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핵 카드 이런 거 자꾸 만지는 거거든요. 나도 한마디만 합시다. 네. 그 이야기 해주고 싶었어. 갑자기 문득 예전에 이 이야기를 방송으로 해야지 했는데 못한 말이 있었어. 아이들이요. 네. 총 갖고 서로 총 쏘아먹고 노는 게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일종의 냉전시대의 산물 같은 거예요. 아이한테 장난감 총이지만 그게 비비탄이든 뭐든 사람을 향해 쏘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죽이는 행위라고. 쉽게 표현하면 그것을 아무런 가치관도 없이 사람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세뇌시켰던 거라고. 잘못된 겁니다. 예. 남자아이라고 해도 총을 쏴주고 사람을 죽이는 연습시키는 것 자체가 가장 나쁜 행위라고 생각해요. 인권에 대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 거야. 얘네들이 그런 세력에 가까운 거라고 이게 지금. 지들이 전쟁 나갈 것도 아니잖아. 맞아요. 거기다가 저는 KBS 라디오 있죠.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연자를 구할 게 없어가지고 오세훈의 이런 개소리를 방송하려고 게스트로 부르는 겁니까? 만약에 그 오세훈이 주장했던 핵무장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뭔가 사람들이 좀 들어볼 만한 시민들한테 들려줬을 때 사회적으로 이익이 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 작가 진짜 집에 가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오세훈의 개인적 이익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공중파에 출연시켜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죠, 이게. 네. 자, 일단 그 얘기 여기까지. 사실 앞으로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세훈 따위를 거론할 오세훈은 정청래에게 맡기자. 참, 의원님 정정합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